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3년 동안 한 거에 요약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유동층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유동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 화공에서 많이 쓰는 상당히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조건은 일단 물리적인 강도가 좋아야 된다. 이제 내마모라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어떤 벽하고 부닥치거나 사람들끼리 부닥치거나 해서 깨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체 순환 속도는 3에서 한 6m/s 정도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제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재생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타겟을 잡는 것은 500도 정도에서 황화 반응하고 재생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게 사실 제 목적입니다. 근데 재생 반응이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개시되는 거가 한 600도, 완전하게 되는 거가 한 710도 되니까는 그거를 이제 증진제 같은 걸 사용해서 떨어뜨리는 거 하나 있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개발할 때 이제 보통 한 타겟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정하고 이제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부산물이나 웨이스트가 없어야 되고, 바이 프로덕트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SO2 같은 것들이 나오면 설퍼를 타는 건 아니면 황산 만드는 대량 만드는 건 하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정 자체 흡수제랑 다른 공정 자체로 봐서는 일단 신뢰도가 높아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흡수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어프로치인데,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 한두 가지의 어떤 바인더를 섞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바인더를 섞고, 그 다음에 증진제를 갖다가 우리가 뭐 프리커서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슬러지에 집어넣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용 사람들을 만들 때 타겟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은 물리적인 어떤 쉐입이나 뭐 사이즈 같은 건 어떻게 시험이 기존 상업용 FCC보다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TM 기준으로 HTM 측정도는 20% 이상. 그다음에 이제 보통 황급 수력은 15% 이상. 그다음에 이제 토탈 설퍼리티 G가 한 10ppm, 아니 20ppm 이하로 떨어져야지 가스 터바인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저기로 봐서는 토탈 공정에서는 40, 우리 실험실에서는 20ppm 이하로 하는데, 지금 설퍼 3P가 가끔가다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프로포저를 낼 때는 지금 한 30ppm 이하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택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프레이드라이 기술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대략 공정은 대략 이제 원료 선정하고 이제 사이징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스러리를 만들고 분모건조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스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화학이나 화공에서 많이 쓰는 뭐 졸개지나 이런 비싼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원료 그냥 메탈옥사이드, 클레이, 시멘트 뭐 이런 걸 갖다가 드라이 믹싱 한다고 그러죠. 이게 혼합해가지고 슬러리를 만드는데, 슬러리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분모 건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132N이라는 사람들을 개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매끈한 것들이 표면을 봐도 우리가 한 5마이크로 언더, 그거는 1마이크로 언더에서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뭐 이것이 매번 뭐 다 잘 구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슬러리 특성을 컨트롤할 때 우리가 농도하고 비스코시티하고 pH하고 제타 포텐셜을 컨트롤하는데, 사실 슬러리 안정성은 거의 제타 포텐셜의 값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대략 절대값이 한 30 이상일 경우가 이제 보통 안전 슬러리가 돼서 구형으로 가깝고, 이쪽 숫자가 작을 때에는 다음에 보여주는 것처럼 혼합 형태라든가 그런 전혀 상관없는데, 이거는 뭐 슬러리를 만들 때 같은 양의 어떤 첨가제를 가한다고 해서 꼭 그 제타 포텐셜이 같은 값을 유지하려 하고 기대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슬러리를 만드는 게 힘들다고.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런 도넛 형태나 가울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 나무 시험을 한다든가 환경에 나와서 이것이 쪼개진다. 여기 비어있을 때 깨지는 것도 쪼개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로 보면 그것도 역시 영양 모두가 좋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강도는 1차적으로 바이브의 선정에 있지 쉐입이나 어떤 그 구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개가 지금 상호경 FCC에서 나오는 그 영양모들을 보면 대략 20점. 이제 소속 원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쪽으로 시도했을 때 30이하. 그 다음에 이제 700도 이하 이상하면 대략 22하까지 이쪽으로 10점 정도 되는데 모양이 좀 안 좋은 것도 보면 소속 원리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발표되는 내용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성을 갖다가 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CD의 경우를 보시면 돼요. 리션이 대략 한 650에서는 30에서 750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12하도 줄어드니까 강도는 월드 레코드라고 해서 많이 없고. 문제는 아까도 전 사람들이 발표를 했지만은 포로시티나 지금 조직들이 상당히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가 반응 온도가 대략 500도에서 600도 사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결국은 뭐냐 신터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화가 되니까 이 소속 문제에 따라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정도에서 어떤 이런 특성 조직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것은 다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TGA 테스트를 한 결과를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생 이제 황화 반응하고 웨이테이지 TGA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을 하려면 당연히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흡수물이 설페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 설페이트가 형성된 거가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황화 반응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한 세 사이클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황화, 재생, 황화, 재생, 높이는 거의 10웨이브 정도 유지하는 것을 봤으면 일단 초기에 어떤 그 여러 설페이트가 형성되지만 우리가 반응하는 온도 내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기압에서 고온과학 메소로리에 들어가 있는데 대략 구성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하고 같고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주입이에요. 물주입인데 저희들이 보다시피 여기는 히팅 라인을 안 잡는데 여기 안 가는 이유는 내가 전형적으로 이걸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안 집어넣는데 그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밝혀져가지고 차후에는 여기다가 히팅 라인을 감아가지고 인젝션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20기압에서 분명히 미디어 달리고 분석기는 우리가 연속식 분석기하고 GC를 쓰는데 연속 분석기는 HQS가 사실 내 규격이 5ppm 이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설비는 20ppm, 10ppm에서 20ppm, ppm이 아마 디텍션 리밋이 될 거고 연속식에서 간섭 현상을 다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군대나 기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비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의 반응 조건은 설법이 대략 데스티에서 다르게 입소적으로 하는 거고 컨택 타임이 한 2세컨드. 컨택 타임은 저희들이 어떤 반응기를 쓰든지 간에 고정층으로 쓰든 유동층으로 쓰든 한 2세컨드로 맞춰주는 거 우리가 유동층임에 적용하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리에터를 보여주시는 곳이 고정층이 아니고 유동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터 커런트 프로로다가 우리가 줘서 유동화를 시켜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 온도는 550도에서 550, 다 550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는 20바, 그래서 들가스프로는 500ml 정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설포가 한 20%고 그 다음에 물이 한 10%. 실질적으로 합성가스 석탄을 가스를 했을 때 하는 거는 대략 한 3,000에서 한
3000에서 한 4000 ppm 정도 H2S가 있는데 우리들은 만약 그 정도로 사용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높은 농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커브를 보면은 이게 10사이클을 돌린 건데 일단 대부분 첫 번째를 보면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게 사이클 진행되면서 반응이 이제 나빠지지 않는데 거기에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브레이크스루 타임에서의 그 설퍼 흡수력으로다가 나타내는데 여기서 32N 650개 수성한 거 750도 그 다음에 32SU가 아까 쭈그러진 거 그거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32N은 우리가 2kg 소리드 베이스를 2kg 베이스로 한 거고 요거가 내가 알기로는 16kg 베이스로 이렇게 스케일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기에 TGA에서 보면 12%가 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략 8에서 10 정도 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사이클이 지났을 때는 이게 한 3, 4사이클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트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물주입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중간에 나타나는 것들 이게 실험을 이 과학 시스템이니까 중간에 끄집어내기가 힘들었으니까 한번 그 실험을 하게 되면 14회를 그냥 런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 한 우리가 그 하이트 2.5g이지만 하이트가 한 5cm 이동화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동화를 한 7cm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타랑제 자체가 어그로메이션이 생겨서 라드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유동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실험이 망친 거가 이제 주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봤지만 이 아무래도 우리가 557에서 하는 속도보다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되는 현상은 다른 MSK 수용도소에 있는 그 벤치 스케일 그 고속유동층 결과에서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썸머리를 하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 과제가 올 연말에 정부에서는 전력용어에는 내년 3월까지 지속해서 일단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려본다. 일단 그 우리가 상업용 공정이나 이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광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반응성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소성 온도나 아니면 반응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의 심터링에 대한 특히 그 어떤 그 모프로지나 텍스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슈링키지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다. PGA 데이터도 보면 12% 정도에 비해서 나타나고 다른 재생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650도. 여기는 왜냐하면 650도에 썼을 때는 PGA 반응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도로 놓는다 그러면 이 재생 반응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PGA 특성상 다시 그 쿨링 시스템이 내려주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크할 때 650도에서 해가지고 650도에서 리저널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에서 우리가 특성을 보면은 저 마이크로 리액터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케미컬 리액티비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다른데 여기도 그럼 이것이 상업용으로 썼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고 하면 유동층 공정에서 필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TGA 같은 데서 15% 이상이 되면 되지만 유동층 공정에서는 흡수 반응에서 100% 흡수를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에서 30% 설피데이션을 하고 재생 반응에 와서 다시 30%의 재생을 시켜가지고 계속 엽수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토탈 그 캐패시티가 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유동층 마이크로 리액터에서 나오는 한 3, 4%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밝혀졌습니다. 흡수 반응, 황을 제거하는 반응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가 아까 좀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H2S-DPG가 우리 실험실의 브레이크스루 절에는 대략 5ppm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상의 어떤 특히 문제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하면서 오르메이션 문제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리액터 자체를 좀 보강시키면 될 것 같고 그
그 다음에 COS는 어떻게 재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형성이 되는 건 있는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검사 조사를 해본 거죠. 다른 게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히 그 재생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유동층이라 지금 우리 쪽에서는 배치 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재생 방법에 따라서 COS가 상당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재생 과정에서 남아있는 SO2라든가 아니면 설프라든가 이것이 다시 합성 가스 중에 있는 CO랑 반응을 해서 아니면 또 남아있는 메랄 완전하게 재생되지 않은 메랄 설파이드 자체가 촉매로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2, 설페이트가 형성되는 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쓰는 화산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하고 니켈 옥사이드, 티타늄 야레 같은 건 없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페이트가 형성되는 그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은 여기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이쪽하고 관련돼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160시간에 150시간에 같은 이동 중에서 연속으로다가 가압 시스템에서 돌리는 것은 아마 세계 최초의 일이고요. 실제 여기에서는 99.5% 이상 탐파락 SQS를 제거해가지고 공정에서는 40ppm 이하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타겟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순환 속도가 빠르고 온도를 갖다가 대략 한 550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생이 완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재생이 완전하지 않는다면 이 연속으로 장기간 하다 보면 이것이 큐뮬레이션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들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온도가 지금 이 경우는 620도까지 올라가서 이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